이게 뭐죠? 비싼 수업료. 자, 공 기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개그맨 허경환 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개그맨 허경환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동업자인 양모 씨가 허경환 씨의 회사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양 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4년 동안 허경환 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의 회사 자금 27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렇군요. 공 기자 혹시 허경환 씨 유행어 좀 아세요? 알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물으니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머, 물음을 하고 들으니까 있는데 뭐 이거 있잖아요. 개그 콘서트에서 그때 되게 미남 개그맨으로 유명했던 것 같은데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은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궁금하면 500원이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교수님은 유행어 아십니까, 허경환 씨? 아까 말씀하신 건 기억납니다. 아, 또 있는데. 예. 아무튼 근데 말이죠. 그 있잖아요. 짜이짜이 짜시가 이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방송에서? 한번 유행어 방송에 나왔던 거니까요. 네, 그렇죠. 자, 교수님, 근데 지금 아까 공 기자가 설명했는데 20억대 회삿돈, 정확히 27억 3천만 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동업자 이게 가능했을까요? 정말 그 비싼 수업료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양 씨 같은 경우는 회사 감사를 맡았던 그 허경환 씨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이제 감사라고 하면은 경영에 참여를 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어떤 이름을 걸어놓고 실제 경영은 이제 가까운 지인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 경영을 하면서 법인 통장, 자신의 인감 그리고 허경환 씨의 인감 이걸 모두 갖고 있으면서 자금 집행을 전부 좌지우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경영에 이제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자신이 운영하던 또 별도의 회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별도의 회사가 문제가 될 때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여기에 있는 회사 자금을 그쪽으로 이체를 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이체 총 그 횟수가 약 600여 회. 그래서 아까 말씀 나왔던 그 피해액 27억 3천만 원이 전부 그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진짜 인감 도장 같은 거는 진짜 가족끼리도 함부로 이렇게 빌려줄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맡겨놨다니까. 자, 그런데 27억 이 횡령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혐의가 있더라고요, 또. 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제대로 찍혔는데 이 돈만 27억여 원만 이제 뺏긴 게 아니라 이제 허경환 씨 이름으로 주류 공급 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이제 도장도 찍고 약속 어음을 발행한 다음에 그걸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허경환 씨를 속여서 1억 원을 받고선 돌려주지 않은 이 사기 혐의도 추가가 됐고요. 또 지난해 3월에는 혈주 알코올도 0.211, 그러니까 면허 취소 상태로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일단 이 동업자 양 씨라는 사람은 일단 난 잘못한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동업 관계에 있던 그 허경환 씨의 모든 그 동의를 받고 자기는 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 세 가지를 이제 들고 있는데 사업 초기에서부터 이 양 씨가 영업 관리라든가 이것을 맡았고 그리고 허경환 씨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맡아가지고 업무가 완전히 분리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회사 자금에 실질적으로 이 허경환 씨 같은 경우는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양 씨가 운영하던 그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범행 동기가 충분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확실히 그 변호사님 그 연예인들이 좀 사기를 좀 많이 이렇게 당하고 좀 그런 직업군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업을 실제로 담당하는 게 일단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홍보 역할을 하면서 동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돈이 어떻게 도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 쪽으로 전문가분들은 아니시니까 그러다가 이제 믿는 지인한테 이런 일을 당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하셔야 되는데 이 동업자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혐의 전부 다 부인했지만 법원에선 전부 다 인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회사 돈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회계를 뒤섞어서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건 전문가 아니면 알기도 힘든 거죠. 허경환 씨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횡령액이 27억 원이 넘고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굉장히 크죠. 또 하나는 아까 그 뭐 세금 못 내고 있는데 세금 납부해서 좀 도와달라 하고 1억 원을 빌려가서 안 갚은 혐의도 있죠. 그게 바로 사기 혐의인데 그것도 1억을 이제 가져간 시점이 9년 전입니다.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이 변제하려고 노력을 하지 야. 않았어요. 이것도 역시 굉장히 이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이 됐고 예. 또 아까 음주운전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11이면 지금 면허 취소 수치가 거의 3배입니다. 완전 만취운전이죠. 이런 모든 부분들 다 유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게 됐습니다. 아니 저 궁금한 거 하나. 네. 27억 원을 횡령해서 피해를 줬는데 벌금이 1,000만 원. 벌금은 좀 달라요. 그건 추징하고 오히려 관련이 있는 거고 벌금은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음주운전하고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럼 추징은 이거 뭐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있습니까? 돌려받으려면 좀 문제가 좀 복잡한 게 이 지금 동업자가 실제로 돈이 있어야죠. 그럼 이 사람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합의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 예. 보통 이럴 때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를 해서 형량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건 재산 상태, 그러니까 재산 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나머지 돌려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는 건 형사 문제가 아니라 민사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송을 제기해도 승소 판결밖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지금 나와 있는 그렇죠. 형사 재판까지 있지만 근데 문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나라에서 돈을 대신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피해 회복이 될지는 사실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진짜 믿었던 사람인데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허경환 씨가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에도 방송에 나와서 되게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막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이제 한 다큐멘터리 방송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자기가 사업을 했는데 한 월 매출이 한 7천 정도 꽤 잘 나온 편이었지만 빚이 30억이나 되는 돈이 한 번에 터져갖고 너무 힘들었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에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제 통장이 여러 가지였는데 뭐 자신은 잘 몰랐다가 이제 같이 이제 거래를 하는 이제 상대편 사장님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동업자가 이제 불법적인 일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빚을 졌다 이런 거를 뒤늦게 알게 됐고 이게 뭔가 자기가 말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라디오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음악을 틀면 이제 마이크를 끄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빚을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전화를 와서 진짜. 방송 중에도 전화를 받고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허경환 씨가 뭐 오늘 그 입장을 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허경환 씨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오늘 입장문을 밝혔었는데요. 본인의 SNS에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했지만 그래도 믿었던 동료들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많이 비싼 수업료였지만 덕분에 회사는 매년 성장하고 더 탄탄해지는 것 같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사업하겠다. 이렇게 나름 유쾌하고 희망적인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그 피해를 회복하셨으면 좋겠네요.